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공식품 섭취를 중단하고 채소, 과일식으로 살을 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라는 말을 듣기는 매우 어렵다. 결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소책녀입니다. 오늘 소책녀가 픽한 책은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인데요.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한약사 조승우 님인데요. 이분은 사업하던 중에 건강이 악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질병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 한약사가 된 그런 분이에요. 상담과 강연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나누고 있는 한약사 조승우 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단순하면서 자연스러운 가장 효과적인 식단.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지은이 한약사 조승우. 편행곳 바이북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고 우리 함께 책 읽어보도록 해요. 본문이 파트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하는 이유. 둘, 채소 과일식 잘하는 방법. 셋, 채소 과일식을 잘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들. 넷, 채소 과일식 실전 케이스. 다섯, 다이어트를 위한 채소 과일식. 여섯, 채소 과일식을 잘 하기 위한 그 외 지식들. 지금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보, 유용한 정보 얻으러 고고싱! 아픈 몸을 치료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음식이다. 질병의 원인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독소가 쌓이지 않게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을 먹어야 한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공식품 섭취를 중단하고 채소, 과일식으로 살을 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라는 말을 듣기는 매우 어렵다. 결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독소 청소다. 질병은 결코 하루 이틀에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매일 접하는 생활 환경에서 독소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가 질병이다.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고 알리는 것이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다. 질병은 내 몸이 주는 경고 신호를 계속 무시했을 때 찾아온다. 독소 청소를 잘할 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라. 임금님의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다. 건강 상담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식습관, 수면 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대소변 상태다. 식습관에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 커피, 탄산, 밀가루, 라면빵 섭취 유무와 그 양을 확인한다. 약은 먹는 순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절대 영구적일 수는 없다.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이나 불편한 증상들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면 약 없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핵심은 해독과 체온 조절이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유효가 오지 않는 몸이 된다.
요요가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자. 다이어트 상담 고객들의 특징은 1년에 걸쳐 20kg을 감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80kg에서 시작해 상반기 3월에 걸쳐 10kg, 하반기 10kg씩 3개월간 감량한다. 앞서 3개월은 충분한 식생활 습관을 만든 후 이후 3개월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2, 3년이 지나도 5kg 정도의 증가에서 그치게끔 몸이 세팅된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짧고 굵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끔 가공식품을 먹어도 해독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 몸을 회복시키는 첫 달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조언한다. 체중이 감량되면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진화 과정을 거치며 인간의 몸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최적화됐다. 근육보다 지방을 훨씬 더 소중히 한다. 비상사태인 오랜 기아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지방이 있기 때문이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지만 근육이 먼저 소비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긴다.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해 식사량이 늘어나 애써 배출한 독소들이 살로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요요 현상이다. 단기간, 특히 한 달에 10kg 이상, 3개월에 20kg 이상을 감량한 경우에는 요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식단 조절이든 운동이든 기능식품이나 약물에 의한 감량이든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 힘든 다이어트 기간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보상 심리와 함께 언제든지 살을 뺄 수 있다는 심리로 예전과 똑같이 먹는다. 대부분 3개월 안에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간다. 요요 과정을 거칠 때마다 몸의 신진대사 능력과 회복 능력이 감소된다. 요요가 반복됨에 따라 몸의 부작용으로 각종 질병의 징후와 통증을 접하게 된다.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임금님의 다이어트는 오랜 시간 상담들을 통해 정립한 프로그램이다. 임금님처럼 내 몸을 아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명명했다. 임금님의 다이어트는 기본 3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한 주는 준비와 적응에 소요된다. 해야 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면 준비가 끝난다. 이후 2주 동안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매일 실천해 나간다. 15일 정도가 지나면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회복되는 컨디션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4가지의 기본 원칙이다. 아침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는다. 백미는 현미로 전환한다. 식전이나 공복에 과일을 챙겨 먹는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먹지 않는다.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섭취 방법이다. 백미를 먹게 된 경우에는 평소 양의 절반만 섭취한다. 2주차부터는 현미 섭취를 못할 시에는 백미는 아예 먹지 않는다. 라면, 국수, 파스타, 우동, 빵 등 섭취는 제한한다. 치킨,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돈가스, 콜라, 커피는 첫 주까지만 허용된다. 2주차까지 점심, 저녁 모두 일반식으로 한다. 3주차부터는 점심만 일반식, 저녁은 채소 과일식이다.
아침 식사에 밥을 챙겨 먹어온 경우는 첫 주는 격일로 실천한다. 하루는 백미, 다음 날은 과일 주스를 먹는다. 2주차에는 백미를 현미로 완전히 바꾼다. 3일은 현미를, 4일은 과일 주스만 먹는다. 마지막 3주차의 아침 식사는 완전히 과일 주스로 대체한다. 오랜 시간 아침에 밥을 먹은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밥을 먹은 날의 아침과 과일 주스로 시작한 아침의 차이를 직접 느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고 과일 주스도 먹기 편해 장기간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다. 섬유질이 없는 과일즙으로는 먹지 않는다. 저녁 8시에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기본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첫 주에는 배가 고프면 바나나, 토마토, 오이 등 채소 과일만 먹는다. 취침하기 1시간 전까지다. 2주차도 밤에 허기가 느껴지면 약간의 섭취를 한다. 최대한 물만 마시도록 한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밤에 느껴지는 허기가 사라지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3주차에는 밤 9시까지 물만 섭취하고 최대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도록 한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숙면을 방해한다. 밤중 허기가 사라지는 것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의 상태에 따라 적응 기간에 차이가 난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과일 주스만 먹는 날을 정한다. 이틀 이상 할 때 배가 많이 고플 때는 고구마나 감자를 섭취한다. 최대한 오이나 양배추, 토마토 등 채소로 허기를 달랜다. 좀 더 빠른 체중 감량을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 주 평일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현미식이다. 주말은 과일 주스만 섭취한다. 2주차의 평일 점심은 현미식, 저녁은 채소 과일식이다. 토요일은 단식을 하고 일요일은 채소 과일식이다. 3주차 평일 점심 저녁 모두 채소 과일식을 하고 주말은 단식을 한다. 3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매주 일주일에 하루만 채소 과일식을 해가는 습관만 가져도 몸의 치유 능력은 유지된다. 만성 질환인 두통, 소화불량, 아토피, 비염, 변비 등을 갖고 있는 경우는 동물성 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구르트, 요거트 등 섭취를 제한한다. 림프 시스템의 독소들이 청소되고 나면 동물성 식품을 조금씩 먹어도 괜찮다. 대부분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몸에서 더 이상 나쁜 물질을 받지 않게 된다. 이후 한 달에 이틀 정도, 한 달에 이틀 연속 채소 과일식을 해주면 더욱 좋다. 임금님의 다이어트 스케줄. 초보자를 위한 해독 다이어트. 1주차. 일주일 하루만 과일 주스만 먹기. 2주차. 일주일에 이틀 연속. 3주차. 일주일에 3일 연속. 4주차. 일주일에 3일 연속. 5주차. 일주일에 이틀 연속. 6주차. 일주일에 하루만 과일 주스만 먹기. 이 주기를 2번 하면 12주차, 총 3개월에 걸쳐 한다. 100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본 3주씩만 해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수면은 7시간 이상 하기.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 유지하기. 기상 후 체중을 재고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30분씩 햇빛을 쬐며 산책하기. 튀긴 음식과 밀가루 음식은 최소화하기.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쭉 읽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이어트를 위한 채소 과일식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쭉 읽어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 다이어트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 친구들과 오늘 치킨과 맥주를 먹었다면 내일은 채소 과일식으로 몸을 해독해 주기만 해도 몸은 회복될 수 있다. 인간의 몸은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한다. 발병 유전자가 있더라도 식습관, 생활 환경인 후천적인 사항들이 더 중요함이 확인된 것이다.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질병을 만든다는 것이다. 살이 찌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상황에 무엇을 먹는가이다. 설탕과 각종 화학 첨가제가 스트레스 호르몬과 만났을 때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간의 몸에 대해 이해하자. 원인을 개선해주면 반드시 본연의 질병 없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항상성이자 자연 치유력이다. 정제당과 화학 첨가제의 범벅인 가공식품들로 인해 세트 포인트가 인위적으로 바뀌고 혼란이 야기되면서 비만이 생긴다. 지방과 체지방을 관장하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화학식품에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현재의 내 몸은 매일 먹는 것이 쌓여 만들어짐을 기억하자. 비만이 되는 원리. 비만의 원인은 무엇을 먹느냐임을 명심하자. 비만은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제에서부터 시작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핵심은 수분이 많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밥을 먹기 전 과일을 먹는 것에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음식들.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을 회복하면 체중 감량은 알아서 된다. 하루에 술 한 잔은 더 이상 약이 아니다. 술은 발암 물질인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하루에 한 잔의 소주나 와인은 몸에 좋다. 이런 주류 회사의 마케팅에 이용된 연구 결과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제품에 발암 경고 문구가 있는 술과 담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1순위다. 술, 알코올은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 유해 물질로 변한다. 식초는 음식에 들어간 적정량을 먹을 뿐 별도로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최악의 식품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액체인 불포화 지방을 인위적으로 고체로 만든 기름이다. 튀긴 음식은 모두 트랜스지방 덩어리로 생각해도 된다. 마가린, 쇼트닝, 가공 버터는 아이스크림, 과자, 쿠키, 케이크, 빵 등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정제 탄수화물인 가공식품이 문제다.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 저항성을 가져와 비만을 불러온다. 설탕 덩어리 과일 통조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가공식품부터 끊고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부터 실천하자. 해독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금지 식품을 피하자. 채소 과일식을 잘하기 위한 그 외 지식들. 통증과 염증은 치료의 과정. 자가 치유 과정은 통증과 염증 반응이 반드시 나타난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1990년대까지는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가면 흔하게 처방되었던 약이 항생제다. 몸의 자가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멈추기 위해 불필요한 많은 약이 쓰였다. 항생제는 바이러스들과 싸워내는 장내 유익균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역할을 했다. 체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면역력은 30% 감소한다. 해열 진통제 약이 없던 400만 년의 긴 시간을 인류는 어떻게 생존했을까? 병원에서의 통증과 염증 대처 방식만 놓고 보면 인류는 진작 사라졌어야 한다. 약을 못 먹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이니 말이다. 통증과 염증 반응이 주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자. 약이 병을 만든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처방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저런 일을 하고 다 독이라는 것이죠. 독작용이죠. 그 합병증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적다는 판단이 설 때 약을 쓰는 것이지 비약물 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기능식품 홍보와 상관없이 하는 프로그램이 EBS의 명이다. 위 발언은 홍세용 교수님이 출연한 부분이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대한신장학회 회장, 대한임상독성학회 부회장, 대한고혈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독성학 연구의 거장으로 저명한 분이다. EBS 명의 방송에서 약은 독이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 약물은 모두 독성이 있어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때 약을 써야 한다. 어떻게든지 약물은 조금만 먹고 비약물 요법이 있다면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 운동을 하다 근육통이 오면 진통소염제를 찾는다. 약을 먹는 순간 건강을 위해 운동한 의미가 없다. 자녀가 조금만 콧물 기침 증상이 있어도 멈추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약을 먹인다. 가장 민감한 것은 열이다. 37도만 넘어도 진통 해열제를 먹는다. 심지어 아이가 잘 놀고 있어도 말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영향도 있다. 실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까워서 병원에 가신다는 어르신도 있다. 우리의 세금으로 누군가의 지갑을 항상 배불리 채워주고 있다. 약에 대한 부작용을 이해하기 전에 몸이 주는 통증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약을 끊을 수 있다. 진통소염제를 먹는 순간 몸의 경고 신호 체계는 꺼져 버린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다. 주행 기능을 벗어나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과 기능이 탑재되어 나온다. 단순 기능 이상에서부터 외부 충격을 미리 감지하여 경고한다.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몸에 경고 시스템이 없을 수 없다. 그 시스템이 주는 경고음은 통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통증은 혈액순환과 함께 기혈의 흐름, 즉 에너지 순환이 막혔을 때 오는 몸의 신호다.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면 혈관이 수축되고 해당 부위는 점점 냉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몸을 따뜻하게만 해줘도 회복한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항상 온찜질을 먼저 해주는 이유다. 증상은 피로와 피곤함이다. 쉬어주라는 신호를 무시하면 식욕부진, 두통,
생리불순, 고열, 몸살, 피부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 모두 림프 시스템에 독소가 가득 쌓여 청소하기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신호다. 임파선이 붓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때 약은 독소 청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신호 체계를 꺼버려 못 느끼게 할 뿐이다. 고맙게도 림프 시스템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서 일을 한다. 약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다. 림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출 때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된다.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 등 골든타임을 요하는 질환들이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증상들로 인해 공포 마케팅을 하는 곳이 병원이다. 조금만 두통이 있어도, 조금만 심장 통증이 느껴져도 각종 검사들을 한다.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책인 것처럼 말이다. 검사 과정 중에서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다. 부작용은 없으니 예방 차원에서 평생 먹으라며 약을 너무나 쉽게 처방한다. 보통의 환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독소가 함유된 약을 매일 잘 챙겨 먹는다. 약물은 그저 증상을 숨기는 것일 뿐 절대 완치 개념이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내려온 치유 방식이다. 통증과 염증 반응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 채소 과일식으로 해독을 하는 과정에도 통증과 염증 반응은 나타난다. 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명현 반응 또는 호전 반응이라 한다. 치유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성 질환 중 하나가 아토피다. 아토피는 몸 안의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 피부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비염, 아토피, 천식은 결국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발현된다. 상담 때 빨리 좋아지고 싶어하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매미에 관한 것이다. 매미는 7일을 나무에서 울기 위해 땅속에서 군뱅이로 7년을 산다. 단 7일을 위해 그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렇게 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죽는다. 아토피와 비염은 수십 년간 잘못된 식습관과 치료법으로 몸을 혹사한 결과다.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몸을 회복시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한다. 시작은 식습관의 변화다. 가공육을 먹지 않고 밀가루를 끊고 정제당 대신 채소당인 채소 과일식으로 식단을 바꿔야 한다. 이를 지키는 경우는 불과 3개월 만에도 좋아진다. 약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좋아졌더라도 3개월이 지나고 재발했다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 안타깝게도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고는 만성 질환은 절대 완치될 수 없다. 만성 피로에 이어 식욕 부진이 나타나면 우선 쉬어야 한다. 식욕 부진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소화 작용을 멈추고 독소 제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잘 먹어야 힘이 난다며 소고기나 닭고기 등 보양식을 챙겨 먹지 않도록 하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림프 시스템이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자. 계속 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피로 회복을 위해 커피, 에너지 드링크제, 비타민 등 기능식품을 먹지 말자. 독소를 더 쌓이게 할 뿐이다. 림프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을 하자. 약을 다루는 한약사로서 무조건 약을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다. 천연 생약인 한약만을 복용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극심한 두통이나 복통, 알레르기 반응처럼 고통을 해결해 주는 상황에 꼭 필요한 약도 있다. 이러한 약들을 조금만 불편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된다. 정말 필요한 상황에 최소한의 약을 적절히 복용해야 한다. 통증과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은 약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다. 통증을 약을 통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면역력은 떨어진다. 약을 먹기 전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은 식생활 습관에 답이 있다. 몸을 쉬어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자.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을 믿자. 음식 속에 든 독, 화학 첨가제.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첨가제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 약 1,500여 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31가지 용도로 분류 체계를 바꾸어 사용하게 했다. 허가된 식품 첨가물 종류만 약 650여 종이 넘는다. 대표적으로는 발색제, 보존제, 착색료, 응고제, 향미 증진제, MSG, 감미료, 유화제, 산화 방지제, 살균제, 탈색제 등이 있다. 모든 가공식품에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은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안전하다는 착각을 해 많은 양을 섭취해서도 안 된다.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불편한 진실. 제로 칼로리, 설탕 무첨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표적인 광고 문구다. 제로 칼로리와 설탕 무첨가한 제품이 더 안전할까?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가 더 몸에 해롭듯이 똑같다. 인위적인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식품회사 역시 잘 알고 있다. 설탕 대신 화학 첨가제를 쓰는 건 설탕보다 덜 해로워서가 아니다. 화학 첨가제를 쓰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 중독을 시키는데도 설탕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 사용하는 것이다. 화학 첨가제는 절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좋을 것이 없는 물질이다. 일반 콜라의 원재료명을 살펴보자. 정제수, 당시럽, 설탕, 기타 과당, 이산화탄소, 카라멜 색소, 인산, 천연향료, 카페인, 향미 증진제 등이 들어간다. 다이어트 콜라에는 정제수, 이산화탄소, 카라멜 색소, 인산, 수크랄로스, 감미료, 구연산삼, 나트륨, 천연향료, 아세설팜, 칼륨, 감미료, 카페인, 향미 증진제이다. 영양 정보를 보면 500ml 기준 일반 콜라가 216kcal, 나트륨 15mg, 당류 54g, 각설탕 3g 18개다. 다이어트 콜라의 영양 정보는 0kcal, 나트륨 30mg, 당류 0g이다. 펩시에는 아스파탐이 추가로 사용된다. 공통적으로 카페인이 모두 들어간다.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은 설탕의 200배 정도, 수크랄로스는 600배의 단맛을 낸다. 아스파탐은 설탕과 비슷한 맛이 없어 아세설팜 칼륨과 섞어 쓴다. 제로 칼로리 음료, 아이스크림, 사탕, 요구르트, 과자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비용이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칼로리가 없으니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수많은 홍보성 정보들은
안전하고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만을 이용한다. 제약회사처럼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적극적으로 알린다. 메탄올이 아스파탐의 주원료다. 메탄올은 독극물이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질이다. 소량이니 상관없다는 것은 평생 그 물질만을 섭취했을 때 전제가 되는 이야기다. 잘 알려지지 않고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진실인 경우가 많다. 비망지방 세포에는 각종 식품 첨가제로 쓰이는 화학 첨가제들이 발견된 연구도 있다. 칼로리와 설탕 함량만 내세우고 화학 첨가제를 해독하는 간과 콩팥이 망가지는 것은 인식조차 못하게 한다. 실제 아스파탐은 시상하부, 즉 뇌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다이어트 기능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을 부를 뿐이다. 왜 치킨과 피자에는 탄산 음료를 서비스로 주기 시작했을까? 화학 첨가제들에 중독이 되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 가짜 당은 다른 가짜 당을 계속 찾게 한다. 탄산 음료에 톡 쏘는 맛을 내는 인산도 유해 물질이다. 치아를 썩게 하는 주범이다. 인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나가게 한다. 채소 과일에도 구연산은 들어있다. 그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 자연에서 온 구연산은 몸에서 알칼리성이다. 탄산 음료의 인공 구연산은 산성으로 몸에 남아있다. 우리 몸은 산성이 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식품 회사는 비용 절감도 되면서 마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듯 마케팅하는 것이 다이어트 음료다. 카페인은 똑같이 들어간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는 설탕을 대체한 여부와 상관없이 카페인 성분만으로도 먹어서는 안 된다. 화학 첨가제의 불편한 진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초중고교에 탄산 음료 및 커피 자판기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성인이 되고 나면 몸에 나쁜 물질이 좋아질 수는 없다. 탄산 음료와 커피도 술, 담배와 같이 19세 이상 판매 음식으로 지정해야 한다.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는 것이 식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경고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만큼 위험한 물질이다. 몸에 나쁘지만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그 위험은 알려야 한다. 선택은 성인인 우리가 하고 그 위험도 스스로 져야 하는 상황이다.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량을 줄이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화학 첨가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다. 채소 과일은 하루 섭취 제한량을 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간과 콩팥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FDA가 섭취량에 제한을 둔 이유는 근본적으로 몸에 해롭다는 것을 반증한다. 화학 첨가제 연구 결과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단일 성분만을 연구한 결과다. 한 가지 이상의 화학 첨가제를 혼용해서 섭취했을 때 연구는 전혀 하지 않는다. 단독으로도 안전하면서 다른 것을 골고루 먹을 때에도 안전한 것은 채소, 과일뿐이다. 인간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실험실의 쥐에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험을 인간에게 하는 것이 화학 첨가제다. 아이들 반찬으로 많이 해주는 햄이나 소세지의 성분 정보를 보면 아질산 나트륨이 쓰여 있다. 질산칼륨, 질산나트륨을 가공육 제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원인이 붉은색을 내게 하는 아질산 나트륨 때문이다. 산화 방지제인 솔빈산은 아질산 나트륨과 같이 만나면 세포에 돌연 변이를 일으킨다.
방부제로 쓰이는 소르빈산 칼륨은 암을 유발한다. 젓갈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색깔을 내기 위해 발색제를 첨가한다. 대량 생산되는 식품은 김치와 젓갈류, 어디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니 주의해야 한다. 화학 첨가제가 사용되는 전통 음식 중 하나가 곶감이다.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검정색으로 되고 표면에는 당분이 묻어나 흰색이다. 소비자가 검정색보다 붉은색을 선호하고 흰색을 곰팡이로 오해하자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다. 건조 과정 중에 황을 연소해 이산화황을 표면에 묻게 한다. 미생물 활동을 막아 붉은색으로 만들었다. 이산화황은 침과 반응하면서 나쁜 물질이 나온다. 기관지나 위가 약한 경우 매우 해롭다. 유해성이 밝혀져 전통 방식으로 자연 건조하는 곶감이 특산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식품업자도 좋은 식품을 생산한다. 최대한 화학 첨가제를 안 먹기 위해서는 원재료명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사야 한다. 그만큼 다른 물질이 덜 들어간다. 원재료가 낮으면서 성분이 복잡하고 이름 모를 긴 성분들이 있는 제품은 피한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기름이나 물은 버려야 한다. 라면의 경우 면을 처음 끓인 물은 버리고 새로 뜨거운 물을 부어 끓여 먹는 게 좋다. 햄, 소시지, 어묵은 조리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헹구어 조리한다. 단무지는 찬물에 5분 이상 담궈 놓으며 두부는 여러 번 헹구어 조리한다. 황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를 곁들여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화학 첨가제가 무서운 이유는 장기간 혼합 섭취 시 발생하는 문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사용하다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금지 조치가 내려진 첨가제도 많다. 더욱 문제는 이미 발암 물질인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사용이 일반화되어 금지조차 하지 못하는 화학 첨가제가 많다는 점이다. 화학 첨가제는 몸의 호르몬 분비와 작동을 교란한다. 배출이 잘 안 되어 지방 조직에 쌓이면서 비만을 불러온다. 적정 체중을 찾는 세트 포인트를 올려 계속 살이 찐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은 질병을 유발한다. 평소에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동물성 식품과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다. 설탕을 피하라. 정제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먹고 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고 나면 일부러 더 넣어 먹지는 않게 된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천연 과당인 채소, 과일 뿐이다. 설탕을 먹으면 치아가 썩는 이유는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 부족함을 채우기 때문이다.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몸이 토할 정도의 독극물이 아니기에 자체적으로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영양분이 소모되는 것이 설탕이다.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몸에 더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 백설탕에 카라멜 색소나 당미를 입힌 것이 황설탕이다. 흑설탕은 당미를 분리하지 않은 한밀당과 시럽 형태의 색소를 입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접하는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은 큰 차이가 없다. 색소가 안 들어간 제품이 차라리 낫다. 가장 좋은 것은 천연 과당인 과일로 설탕 대신 쓰는 것이다. 사과, 파인애플, 양파를 갈아서 얼음 형태로 얼려 사용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 설탕을 완전히 끊고 당뇨에서 벗어난 사례가 아주 많다. 설탕 대신 올리고당, 물엿,
조청, 매실청, 메이플 시럽, 꿀 등을 요리에 사용한다. 싸구려 액상과당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좋다. 커피나 음료에 넣는 것이 액상과당이다. 액상과당은 유전자 변형이 된 옥수수가 주 원료다. 이외에도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알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이 설탕 대체품으로 나온 대표 감미료다. 모두 화학 첨가제에 해당한다. 안전한 화학 물질은 없다. 단맛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줄여야 한다. 채소 과일식을 통해 천연 단맛의 입맛을 깃들여야 한다. 짜고 맵고 달게 먹는 음식에서 모든 질병이 시작됨을 기억하자. 인공당인 설탕은 자연당인 과일로 대체해야 한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이 생긴다. 과일도 많이 먹으면 간에 기름이 낀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식후에 잘못된 과일 섭취로 인한 것이다. 과일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전이나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식후 과일은 발효가 되어 몸 안에서 부패가 되고 독소와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설탕은 발효가 무조건 된다. 고기절임, 튀긴 음식, 음료, 사탕, 과자, 김치, 나물 등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 설탕과 음식들이 발효되어 몸은 산성화된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비만이 된다. 식이섬유가 전혀 없어 설탕을 먹을수록 허기가 생겨 다른 단 음식을 계속 찾는다. 혈관을 막히게 해 각종 혈관 질환을 야기한다. 설탕과 함께 가공식품에 쓰이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만나면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진다. 질병을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설탕에서부터 멀어져야 한다. 채소 과일식의 기본 지식. 발효 음식이 많은 우리 민족의 식단은 건강하다.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식사에서 자주 접하는 유용한 음식이다. 모두 발효 음식에 해당한다. 육류와 인스턴트 위주의 서양 식단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제 설탕과 정제 소금, 화학 첨가제가 우리 고유의 음식물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설탕과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채소 과일식을 할 때 먹으면 좋은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다이어트 중에 먹으면 좋은 채소들. 채소는 당질이 거의 없어 안심하고 많이 먹어도 된다. 생김새에 따라 당질 함량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녹색잎 채소의 경우는 다른 색보다 당질이 낮다. 우리가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해하자. 채소와 해조류는 당질이 1g 미만이다. 쌈채소인 상추, 깻잎, 배추, 양배추, 케일, 치커리, 청경, 명이나물, 시금치, 곤드레, 부추, 미나리, 근대가 여기 해당한다. 해조류는 미역, 미역줄기, 김, 톳, 매생이, 파래를 먹자. 콩나물, 고사리, 고구마 줄기, 숙주 나물도 당질이 1g 이하다. 당질이 5g 이하인 채소에는 오이, 가지, 고추, 애호박, 대파, 아스파라거스가 있다. 버섯도 해당된다. 당질이 6에서 8g 정도인 채소는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이 있다. 배불리 먹어도 콜라 한 캔에 든 당질보다는 적으니 안심하고 먹자. 당질이 10g 내외인 채소에는 뿌리 채소가 있다. 마늘, 양파, 생강, 당근, 연근, 도라지다. 많이 먹기가 어려워 편히 먹어도 된다. 당근의 경우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기름에 바로 볶기 전에 물에 먼저 익힌 뒤
기름을 두르고 먹으면 흡수율도 높고 풍미도 풍부해진다. 당근의 카로틴 영양분은 주로 껍질에 들어있다. 깨끗이 씻어 껍질채 먹으면 좋다. 세척된 당근보다 흑당근을 사서 먹자. 당질이 없고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것이 채소다. 채소 중에 당질이 30g 내외인 녹말 음식은 양 조절을 신경 써야 한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단호박이다. 가장 단맛이 나서 과일 주스와 먹으면 많이 먹게 되어 주의해야 한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 살이 찌고 싶은 경우에 많이 챙겨 먹으면 좋다.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먼저 먹고 녹말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갖자. 녹말 음식은 가장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다. 채소는 유기농 채소를 구입하면 좋다.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즐겁게 먹자. 채소는 챙겨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다. 비타민 섭취에 좋은 채소를 종류별로 알아두자. 비타민 A를 섭취하려면 깻잎, 고추, 당근, 김을 먹자. 비타민 B는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브로콜리, 시금치, 깻잎, 상추, 미역을 먹자. 비타민 C는 양배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를 먹자. 비타민 D는 버섯류에 풍부하다. 비타민 E와 K는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을 통해 얻는다. 1년 동안 필요한 비타민의 양은 다 합쳐도 새끼 손톱만 하다. 실제 기본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비타민 영양소를 우리 몸은 비축할 수 있다. 비상사태를 위함이다. 채소 과일식을 통한 섭취를 할 때 배출이 자유로워 몸에 독소로 남지 않는다. 종합 비타민제의 과잉 섭취가 독이 되는 이유다. 다이어트 중에 먹으면 좋은 과일들. 과일을 많이 먹어 살이 찔까 걱정되면 단맛에 따라 구별해 먹을 수 있다. 단맛이 적은 과일은 베리류가 있다.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이다. 레몬, 자몽, 아보카도는 단맛이 적은 과일들이다. 그중 토마토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호두를 함께 먹는 것이다. 토마토의 중요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비타민이다. 기름에 녹는 비타민으로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토마토 자체만 먹으면 흡수율이 4%를 넘지 못한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분해 효소로 인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100% 흡수할 수 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단과일이다. 사과, 귤, 청포도, 배, 복숭아, 자두, 체리 등이다. 껍질째 먹어야 당 흡수를 억제해준다. 여기까지의 과일들은 당 함량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 바나나는 껍질이 35%를 차지하지만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바나나도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 침팬지는 바나나 껍질까지 다 먹는다. 유기농이 아닌 바나나는 본능적으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먹는다. 껍질까지 먹고자 하면 유기농 바나나를 먹으면 더 좋다. 비유기농 바나나도 물에 담그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넣어 오븐 후 문질러 잘 씻어 먹으면 된다. 믹서기에 껍질째 넣어 스무디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달지만 껍질째 못 먹는 과일들은 적당량을 먹으면 좋다. 수박, 포도, 참외, 멜론, 파인애플 등이다. 제철 과일로 여름에는 수박을 수분 섭취를 위해 먹으면 에너지와 수분 보충에 좋다. 포도는 여름 보약 과일이다. 과일의 당은 다른 무기질과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 후식이 아닌 식전과 공복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통조림에 든 과일은 절대 먹지 않도록 한다. 채소 과일식으로 식단을 구성한 경우 별도의 소금 섭취는 필요하지 않다. 인체는 하루 50mg의 나트륨이 필요한데 채소, 과일, 녹말 음식만 먹어도 200에서 500mg 정도를 섭취한다. 짜게 먹으면 어렵게 흡수한 칼슘을 배출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짬뽕 한 그릇에 4g의 나트륨을 먹는다. 한식은 국물이 많아 나트륨 섭취가 많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 정제소금이 아닌 천연소금을 먹을 수 있다. 과일을 먹게 되면 설탕뿐만 아니라 소금 과다 섭취로 오는 질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소책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 1시간 동안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셨죠? 자, 오늘 마무리는 한약사 조승우님의 그 당부하는 말, 맺은 말로 할까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채소 과일식, 또 임금님 다이어트 이 책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한번 읽고 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1시간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앞으로 2번 더, 적어도 2번 더 읽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자, 그럼 조승우 한약사님의 당부하는 글 읽고 마무리할게요. 포기하지 말고 매일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저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고 병원을 쫓아다니며 여러 검사와 약을 먹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이 책의 내용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특히 암에 걸렸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앞으로 삶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몸은 결코 허약하지 않습니다. 7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은 탁월한 유전자의 결정체가 내 자신임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가장 쉽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먹는 것입니다. 우유와 빵, 우유와 시리얼은 절대 금물이에요. 아침밥 역시 현미밥보다는 채소 과일식으로 하는 것을 권해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최소 12시간은 물만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공복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체중 감량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최소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 책에서 7대3의 법칙은 2가지가 있어요. 70%와 30%의 비율을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로 유지하는 완전 채식주의이죠.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70%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을 먹고 30%만 가공식품을 하자. 이것이 동물성 식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동물성 식품에는 고기, 생선, 우유, 치즈, 버터, 요거트 등이 있고요. 그리고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한 주의 일요일은 반드시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해 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맥주와 치킨을 먹고
다음날 죄책감에 그 간 기능 개선 건강 기능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간을 더 힘들게 할 뿐이죠. 건강 기능 식품은 모두 화학 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채소, 과일식을 통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 줍시다. 독소 청소를 하는 몸의 그 방어 체계인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림프 시스템의 역할이 제대로 될 때 암 예방과 완치도 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절대 몸을 완치시키는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은 자가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아프다고 또 콧물이 난다고 아니면 열이 오른다고 해서 함부로 해열제, 진통제, 수염제를 먹어서는 안 돼요. 약물은 인간의 자연 면역력을 떨어뜨림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영양분은 채소, 과일식에서 얻을 수 있어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많은 건강 관련 정보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좋은 화학 제품을 찾지 말고요. 매일 채소, 과일식을 챙겨 먹는 7대3의 법칙을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몸에 장애가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죠. 장애가 있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인생은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 아닌 내 마음에서 결정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세요. 실천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동시에 마음의 평온까지 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The road ahead, it twists and turns, and the sun it beats down and it burns. But I keep on pushing through. And every step quicker than the last, my feet tread down this beaten path, and I keep on pushing through. 'Cause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 back to solid ground. Yeah,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 back to solid ground. And oh, I've come too far in this to raise my flag and call it quits. So I keep on pushing through. My heart it pounds. Yes, so sure I've had my doubts, but I must keep pushing through. Yeah,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 back to solid ground. The road ahead, it twists and turns, and the sun
Yeah,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 back to solid ground. Yeah,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 back to solid ground.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See you next time. Bye bye.